런던과 파리,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유럽의 대표 도시들인데요. 런던 아이와 멋진 거리를 달리는 빨간 2층 버스의 모습이 먼저 떠오르는 런던과 멋진 에펠탑과 낭만적인 세느강이 매력적인 파리. 각 도시의 매력이 정말 달라서 이렇게 두 도시를 모두 둘러보는 여행을 떠나게 되면 정말 다채롭고 풍부한 여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이 두 도시들을 알차게 여행하려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혹시라도 동선이 꼬이거나 시간을 낭비할까봐 걱정되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런던과 파리를 여행하며 경험한 모든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국의 클래식한 매력과 프랑스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9박 10일 동안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고 나시면 런던과 파리 9박 10일 여행을 완벽한 코스로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대로만 따라가면 되겠다 하고 고민을 해결하게 되실 거예요. 첫째 날, 인천에서 직항편을 이용해서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합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리셨다면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타고 패딩턴 역으로 이동하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본격적으로 런던 여행을 시작합니다. 런던의 중심, 피카딜리 서커스와 트라팔가 광장을 둘러보며 런던의 활기찬 분위기를 느껴봅니다. 저녁 식사는 런던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코벤트 가든에서 다양한 레스토랑 중 한 곳을 골라봅니다. 코벤트 가든에서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상점, 거리 공연이 어우러져서 활기찬 밤을 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둘째 날은 런던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를 돌아봅니다. 오전부터 일찍 버킹엄 궁전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근위병 교대식을 관람해봅니다. 근위병 교대식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 11시에 시작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온 수많은 인파가 몰리기 때문에 늦어도 10시 정도에는 도착해서 좋은 자리를 잡아보세요. 근위병 교대식이 끝나면 도보로 1066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영국 군주의 대관식이 열렸다는 유서 깊은 장소인 웨스터민스터 사원부터 높이가 약 96m에 달하는 웅장한 건축물인 빅벤과 국회의사당까지 차례대로 둘러봅니다. 그리고 점심으로는 런던에 왔다면 꼭 먹어봐야 할 피쉬앤칩스를 영국 느낌이 물씬 나는 펍에서 맥주 한 잔과 함께 즐겨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는 런던의 역사와 예술을 만날 수 있는 내셔널 갤러리와 영국 박물관 중 한 곳을 선택해서 관람해봅니다. 영국 박물관이나 내셔널 갤러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미리 보고 싶은 작품을 정해두거나 한국인 가이드 투어를 신청해서 돌아본다면 더 깊이 있는 관람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녁에는 템즈강을 따라서 걸으며 야경을 감상하거나 런던 아이에 올라서 런던의 전경을 한눈에 담아보세요. 런던 아이는 일자가 다가올수록 가격이 변동되고 인기 많은 시간대에 입장권이 매진될 수 있어서 사전에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셋째 날은 런던의 문화예술과 쇼핑을 동시에 즐겨보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테이트 모던 미술관부터 시작합니다. 발전소를 개조한 독특한 건물에서 현대미술 작품들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술관에서 나오면 보이는 밀레니엄 브릿지는 남쪽의 테이트 모던 미술관과 북쪽의 세인트폴 대성당을 연결하는 다리인데요. 이 다리를 건너 17세기 런던 대화제 이후 재건된 세인트폴 대성당으로 갑니다. 다음으로는 런던의 쇼핑 천국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 셀프리지스나 존 루이스 같은 백화점들을 구경해보고 리젠트 스트리트와 본드 스트리트를 거쳐서 뮤지컬계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웨스트엔드로 갑니다. 웨스트엔드에서는 라이온 킹, 위키드, 맘마미아 같은 유명한 뮤지컬들을 매일같이 상영하고 있어서 가장 보고 싶으신 뮤지컬을 선택해서 한 번쯤 관람해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런던을 벗어나 영국 남부의 아름다운 해안 절벽 세븐시스터즈로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봅니다. 런던에서 세븐시스터즈까지는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요. 런던에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투어도 많아서 이런 투어를 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빅토리아 역에서 브라이튼 방면 기차를 타고 약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이스트본으로 갑니다. 이스트본에 도착하면 12번 버스를 타고 세븐시스터즈 컨트리파크로 이동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하이킹이 시작됩니다. 하얀 석회암 절벽이 7개의 봉우리를 이루는 장관을 보실 수 있는데요. 해리포터나 위키드 같은 영화의 촬영지로도 유명합니다. 세븐시스터즈는 런던에서 출발하는 당일치기 투어로 다녀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직접 자유여행으로 가게 되면 자유롭게 세븐시스터즈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어서 더 인상 깊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런던 마지막 날입니다. 오전에는 런던의 생생한 문화가 살아 숨쉬는 캠든 마켓으로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캠든 마켓이 런던 여행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곳이었는데요. 런던 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아닌 실제로 다문화 다인종 도시인 런던의 모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빈티지 옷이나 핸드메이드 액세서리, 특이한 음식들을 파는 가게들이 정말 많고 특히 주말에 가면 더 활기찬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점심은 캠든 마켓에서 세계 각국의 길거리 음식으로 먹어보시고 오후에는 하이드파크로 갑니다. 런던 시민들의 휴식처인 하이드파크를 여유롭게 산책하면서 런던 여행의 마지막을 만끽해보세요. 하이드파크 근처에 있는 해로즈 백화점도 꼭 한 번쯤 가봐야 할 곳인데요. 화려한 인테리어만 구경해도 눈이 즐거우실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세인트 판크라스 역에서 유로스타를 타고 파리로 출발합니다. 2시간 반 정도면 파리 북역에 도착할 수 있고 숙소까지 택시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파리에서의 첫 번째 날 아침, 몽마르트로 향합니다. 몽마르트 언덕 위에 있는 사크레케르 대성당은 파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비잔틴 양식의 하얀 성당도 멋지지만 그 앞 계단에서 내려다보는 파리의 전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에 가시면 더욱 멋진 풍경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몽마르트에 가면 테르트르 광장도 꼭 한 번쯤 가보셔야 하는데요. 이곳은 피카소나 르누아르 같은 많은 화가들이 작품 활동을 했던 예술의 성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초상화를 그려주는 화가들이 정말 많아서 기념으로 초상화 하나 그려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점심으로 몽마르트의 전통 비스트로에서 프렌치 어니언 수프, 코코뱅 같은 프랑스 요리를 맛봅니다. 그리고 생강 유람선을 타러 이동합니다. 바토 무슈나 바토 파리지엔 같은 유람선 회사에서 다양한 코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1시간 코스에서부터 저녁 식사가 포함된 3시간 코스까지 취향에 맞게 선택해보시면 됩니다. 에펠탑, 노트르담 대성당, 루브르 박물관 같은 파리의 주요 랜드마크들을 낭만적인 생강 위에서 바라보는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7번째 날은 파리 여행의 하이라이트, 루브르 박물관 방문으로 시작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미술관이자 박물관인 루브르는 하루 종일 둘러봐도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처럼 미리 꼭 봐야 될 작품들을 정해놓거나 혹은 한국인 가이드 투어에 참가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방문을 하시더라도 입장권은 꼭 미리 예약해주세요. 그리고 점심으로 간단하게 먹을 바게트나 샌드위치를 사서 루브르 바로 옆에 있는 띨르리 정원으로 갑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파리지앵들처럼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보내보세요. 근처 상점에서 바게트나 치즈, 과일, 와인을 구입해서 잔디밭에서 즐기는 피크닉은 파리 여행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에펠탑으로 갑니다. 에펠탑에 올라가기 전에 에펠탑의 모습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에펠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에펠탑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에펠탑 전망대 입장권은 빨리 마감되는 편이라서 여행 일정이 정해지시는 대로 입장권을 미리 예약하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밤이 되면 매시 정각에 5분간 반짝이는 에펠탑의 일루미네이션을 볼 수 있는데요. 파리 여행에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에펠탑 아래의 상드 마르스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서 이 멋진 모습을 감상해보세요. 그리고 8번째 날은 파리의 우아한 건축물과 쇼핑을 즐겨보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오페라 극장 중 하나인 오페라 가르니에 방문해봅니다. 내부가 정말 화려해서 입장료를 내고라도 한 번쯤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화려한 계단을 오르며 19세기 파리의 상류층의 기분을 느껴보고 마르크 샤갈이 그린 천장화를 감상해봅니다. 만약 시간이 된다면 저녁에 실제 공연을 관람해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되실 거예요.
오페라 가르니에를 나와서는 바로 근처에 있는 백화점들로 갑니다. 먼저 1865년에 문을 연 프랭땅 백화점은 아르누보 양식의 아름다운 돔과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한데요. 7층에 있는 카페에서 파리 시내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보세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중 하나인 샹젤리제 거리로 이동합니다. 샹젤리제 거리 끝에는 나폴레옹이 건설을 명령한 파리의 상징 개선문이 있는데요. 개선문 꼭대기에 올라가면 샹젤리제 거리와 파리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개선문에서 바라보는 파리 시내의 야경은 파리 여행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가 될 거예요. 9번째 날은 파리의 예술적인 감성을 한껏 느껴보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오르세 미술관을 방문합니다. 이전에 기차역이었던 오르세 미술관의 건물 자체도 정말 감상할 가치가 충분한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은 인상파 작품의 보고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작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히려 루브르 박물관보다 친숙한 작품들이 많아서 관람이 더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후에는 생제르맹 데프레 지구로 이동합니다. 이곳은 파리 지식인들의 성지로 불리는 곳인데요. 사르트르나 보부아르 같은 철학자들이 자주 찾았다는 카페 드 플로르와 레퇴 마고 같은 유명한 카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카페오레 한 잔과 크루아상을 먹으면서 파리지행의 여유로운 오후를 경험해보세요. 생제르맹 데프레를 지나 저녁이 되기 전에 시떼섬으로 갑니다. 생강 가운데에 있는 이 작은 섬은 파리의 심장부이자 파리가 시작된 곳인데요. 고딕 건축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과 13세기에 건설된 생트샤펠 성당을 둘러봅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방문하면 서쪽에서 들어오는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하며 만드는 환상적인 색감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시떼섬을 나와서 생강변을 따라 마지막 산책을 즐겨봅니다. 석양이 지는 생강과 파리의 아름다운 건물들이 만드는 모습이 9일간의 런던 파리 여행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주는 선물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베르사유 궁전으로 갑니다. 루이 14세가 건설한 이 궁전은 유럽 궁전 건축의 최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런던과 파리를 9박 10일 동안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일정대로만 따라가시면 두 도시의 핵심적인 매력을 모두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오늘 영상을 다 보셨는데도 아직도 유럽 자유여행이 막막하고 두렵다면 저희 똑프의 나만의 똑똑한 유럽 여행 비서를 이용해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런던 파리 일정에 일자별 세부 동선을 포함해서 숙소 추천, 모든 관광지와 교통편 예약 링크까지 복잡한 유럽 여행 준비를 10분 만에 끝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똑똑하고 유용한 여행 정보를 가장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